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7 학년도 전문상담 임용시험을 대비하는 합격 전략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임용닷컴 고시학원에서 전문상담 과목 강의를 하고 있는 루시아라고 합니다. 네, 오늘 설명회의 순서는요. 임용시험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는지, 점수는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시험은 몇 과목이고,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어떤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요. TO가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또 그 TO에 따라서 또 우리 접수 인원도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마찬가지로 이어서 경쟁률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요. 우리가 보는 시험들이 이제 문제 유형이나 과목은 제가 안내를 해드렸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출문제가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흐름이 되고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내년에 강의하는 제 커리큘럼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그 1년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그 과정에 적합한 공부, 그 시기에 맞는 공부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저만의 어떤 복습반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질문 많이 하시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8개로 일단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 유형과 배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우리가 1교시, 2교시, 3교시까지 시험을 보게 됩니다. 9시에 시작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11월에 1차 그 필기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 수능 시험을 보통 목요일에 보는데,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고요. 2025년도 임용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26학년도를 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2025년도 11월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11월 22일에 네, 요때 이제 우리가 1차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보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그러니까 11개월 동안에 쭉 달려가야 하는 부분이 이제 2교시, 3교시에 있는 이 전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월에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면요. 12월 말쯤에 크리스마스 직후쯤 돼가지고 1차 발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2차 심층 면접을 보게 되고 2월 달에 최종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월부터 최종 발표는 2월까지 그렇게 이제 긴 여정을 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1월 달에 공부를 시작하지만 계속 이제 힘든 기간을 이제 1년 동안 쭉 2차까지 해서 가는 그런 여정이 되겠습니다. 네. 2교시, 3교시를 이제 준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교시는 교육학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마 교육학 강의를 이렇게 신청해서 공부를 하고 계실 거예요. 네, 혹은 이제 앞으로 또 이제 하려고 계획 중이시거나 또 혼자 하시는 분들도 최근에는 계시기는 한데, 물론 처음부터 혼자 하시지는 않고 이전에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뭐 혼자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논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네, 한문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항이 하나라고 되어 있고요. 배점이 20점이죠. 근데 이제 문항이 하나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 물어보는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육학에 대한 경향이나 이런 것들은 또 교육학 또 강의하시는 강사님들께서 설명회를 통해서 아마 안내를 해주실 거니까 거기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2교시와 3교시입니다. 교육학은요, 60분 동안 시험을 응시하시게 돼요. 네, 그래서 60분 동안에 이제 좀 팔이 아프겠죠. 논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보고 나면 40분간을 쉬는 시간에 텀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60분 보고요. 40분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사실 이때 되게 길 것 같지만 정신이 없어요. 이 안에서 뭐 다른 것도 다음 거 준비도 하고 해야 되지만 네, 막 정리하고 또 준비하고 이러자면 공부할 틈이 별로 없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40분 동안 쉬는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90분 동안에 전공 시험을 보고요. 또 다시 사이에 40분 쉬는 시간이 있고요.
마지막 3교시로 또 전공 시험을 90분 동안 보게 됩니다. 이때 보는 전공과 이때 보는 전공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뭐 문항수 같은 것들이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뭐 어떤 유형의 어떤 과목을 보고 이런 게 있지는 않고요. 과목들 같은 것도 다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뭐 90분을 이어서 하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이걸 2교시, 3교시 나눠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기입형과 서술형, 그리고 전공 B에서도 기입형과 서술형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의 서술형이에요. 네, 기입형은 전공 A에서는 4문제가 출제되고요. 전공 B에서는 2문제가 출제됩니다. 근데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뭐 명칭 쓰거나 이런 식으로 네, 딱 가볍게 기입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뭐 기법의 명칭을 쓰라든지 어떤 용어, 개념의 명칭을 쓰라든지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보시면 8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4문제지만 우리가 문제당 2점씩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공 B에서 2문제지만 2점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4점 이렇게 됩니다. 대신에 여기에서는 기입형이 4문제고 여기는 2문제잖아요. 그래서 서술형이 대신에 전공 A에서는 8문제고요. 전공 B에서는 9문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8점, 32점, 4점, 36점 이러다 보니까 각각 40점씩 네, 각각 40점씩 해서 우리 전공 점수는요. 네, 우리 전공 점수는 이렇게 해서 합이 80점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학이 20점이 되죠. 그래서 우리 필기 시험은요. 합산해서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전공이 23문항이 되고요. 교육학이 한 문항 이렇게 돼서 총 24문항이고요. 네, 총 합산 100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시험을 보게 되면요. 각 지역별로 이제 TO가 나오게 됩니다. 네, TO가 있을 텐데 TO가 만약에 10명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1.5배수를 1차 합격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1.5배수, 그러니까 10명을 모집하는 지역에서는 15명을 뽑게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2차로 교직 적성, 그 심층 면접을 보게 되면서 이때 이제 정말 1배수 10명을 최종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네. 자, 우리가 보는 시험 과목은요, 이렇게 많습니다. 원래 이렇게 이 정도의 과목만 있었어요. 2017학년도까지는요. 이렇게 7과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론과 실제, 성격심리학, 특수화 상담, 심리검사, 진로상담, 집단, 가족상담 이런 과목들이 우리 그 시험의 과목이었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 과목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들이 특별히 막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이전부터 이 문제들이 이 과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누적되는 기출문제의 양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18학년도부터 이런 과목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과목이 워낙에 원래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제가 이제 목록을 해놓다 보니까 그럼 과목이 이렇게 바뀌었나 싶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쉽게도 이게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과목들을 이제 평가원에서 14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상심리학과, 심리학개론, 학습심리학, 그리고 상담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공 책에서 서점에서 선생님들이 가서 보시거나 학교에서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학교 상담과 생활 지도라는 과목 그런 과목과 서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 실습이라고 되어 있지만 학교 상담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심리치료 또는 임상심리학이라고 평가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은 심리치료 또는 우리 책에는 임상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14과목이라고 평가원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아동심리와 청소년심리는 우리가 합해서 아동청소년심리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이제 13과목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과목이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과목이 또 나오기 시작
시작하냐면요. 교육심리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과목들은 우리가 2018학년도부터 추가가 됐고요. 교육심리학이 2020년도부터 2020학년도 임용시험부터 네,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13과목, 아동청소년 합해서 이렇게 해서 13과목 그리고 교육심리학까지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14과목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선생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인데요. TO 그리고 네, 접수 인원, 경쟁률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일반이라고 하는 거는요. 장애 전형을 제외하고 네, 그런 일반으로 제시된 TO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접수 인원은 시험을 접수한, 응시하려고 접수한 인원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응시 인원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접수해놓고 가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에 접수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경쟁률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TO를 보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2018학년도 임용시험부터 TO가 급증했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2015년 이전, 2015, 2016, 2017년도까지 요 이전에는 그렇게 TO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제가 뭐 예전 것까지 이렇게 해놓진 않았고요. 뭐 20년 전부터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최근 이제 2015학년도 임용시험 것부터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2017학년도 임용시험 이전에는 100명 조금 넘는 정도, 이 정도의 인원을 선발을 했고요. 네, 그리고 네. 500명대, 700명대, 800명대 이런 식으로 접수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 보시면은요. 5대1에서 약 7대1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건 이제 이전에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학년도 임용시험부터 보시면 갑자기 우리가 이전에 1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에서 갑자기 567명이라는 TO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그동안 할까 말까 약간 고민을 했던 분들도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갑자기 이제 뒤늦게도 막 시작을 하셔가지고 얼른 막 응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접수 인원이 갑자기 이렇게 확 2배로 이렇게 늘었어요. 그래서 1,700명이 넘는 인원이 응시를 하게 됐고요. 접수 인원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TO가 원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3대1 정도의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5년 정도가 참 좋았습니다. 보시면 567, 533, 600명대 그리고 심지어 736명까지 이렇게 2022학년도까지 요 사이에 이렇게 TO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접수 인원도 이렇게 점점 많아지게 되죠. TO가 많으면 조금 더 이제 나도 좀 뭐 일도 하면서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 또 특히 이렇게 TO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때요? 네. 경쟁률이 이렇게 3대1 정도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 쪽에서 교과 쪽으로 전공을 하신 선생님들도 대학원을 이제 전문상담 대학 교육대학원으로 다시 진학을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또 준비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이때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20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이제 TO가 이렇게 확 내려가게 돼요. 급감을 했습니다. 736명이었는데요. 이때 갑자기 226명으로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준비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인원은 이 정도 유지가 됐고요. 그러나 경쟁률은 이렇게 확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접수 인원은 비슷한데 네, TO가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보시면 226에서 296, 167까지 이렇게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요. 경쟁률이 13.5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원이 사실 이렇게 되면은요, 이전에 안 되신 분들이 또 도전하고 이렇게 해서 접수 인원이 사실 훨씬 더 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요때 조금 줄었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문제들도 점점 어려워지고 또 이렇게 TO도 적어지고 또 선생님들의 막 실력은 날로 향상이 되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 잘 했는데 또 다시 응시를 하시는 분들도 생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이제 없어서 좀 자신 없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이렇게 접수 인원이 줄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TO가 줄면 그 TO가 주는 것에 따라서 접수 응시 인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TO가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44명이 이전 임용시험보다 이번에 44명이 증가를 했고요. 우리가 비율로 봤을 때 167명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약 26.5% 정도의 TO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수 인원도 오히려 작년보다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약 11대1 정도로 경쟁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앞에서 표로 설명드렸던 건데 우리가 표로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프로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네, 요렇게 TO가 적었다가 요때 이렇게 TO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TO가 올라감에 따라서 접수 인원도 이렇게 확 올라가게 되고요. TO가 떨어지면 접수 인원도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그러다가 TO가 작년보다 살짝 올라가니까 또 도전하시는 분들도 좀 더 생기고 이렇게 되는 추세입니다. 네, 그에 따라서 경쟁률이 막 이렇게 들쑥날쑥한데요. 일단은 우리가 요때보다는 최근 걸로 보았을 때 이렇게 네, 8대2에서 13.5 정도 사이 요 정도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출 문제들의 출제 경향인데요. 기출 문제들이 사실 들어가시는 교수님마다의 그 경향성과 과목과 이런 성향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해마다 특히 최근 문제들을 보면요. 해마다 약간 그런 특징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아, 이런 식으로 내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추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조금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핵심적인 부분만 짚어드리고 네, 그리고 최근 기출은 또 이번의 문제들은 어떻게 나왔는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요, 제가 2020학년도부터 일단 문제 경향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너무 이전 거는 이제 오래되기도 했었지만 문제 유형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2020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입형과 서술형 이렇게 출제가 됐죠. 자, 기입과 서술형으로 우리가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앞서 설명드린 유형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2020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이렇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전에는요, 뭐 기입이나 서술로 하는 문제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 2점 아니면 4점이죠. 근데 뭐 5점짜리 서술형도 있었고요. 20점짜리 우리 교육학처럼 20점, 뭐 24점, 뭐 30점 막 이런 식으로 논술식도 문제가 있었고요. 객관식으로 출제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2020학년도기 때문에 이때부터의 어떤 경향성을 보고자 합니다. 네. 2020학년도는요, 뭐 명칭을 쓴다든지 의미나 효과를 쓰거나 이런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들이 그 이전에 비해서 좀 이때 많이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교육심리학, 사실 우리 과목에 원래 공식적으로 포함되진 않았지만 이때부터 교육심리학 문제들이 꽤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021학년도부터는요, 사례 적용으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한다라고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이전에는 좀 약간 암기를 잘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면, 약간 이때 2021학년도 임용시험부터는요, 좀 약간 이거를 개념을 완전히 이해해야지 이걸 이렇게 사례로 적용이 됐을 때,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게 이제 2021학년도부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는요, 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조금 부정확한 것들이 있어서 이거 내가 아는 이론이고 아는 개념인데 지금 이거를 쓰라는 게 맞는 건가 살짝 이제 단서들이 조금 부족하게 제시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2학년도에도 뭐 깊은 이해나 또는 거기에서 이제 배경 지식까지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023학년도를 보시면 이때 이제 지역적인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이제 지역적인 게 나왔고요. 기출 영역도 나오기는 했지만 기출 영역에서 나올 때는요. 매우 좀 심화되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난이도가 쉽거나
어렵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고르게 분포가 되어야 우리가 점수도 고르게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다 풀거나 다 못 풀거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럴 때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선생님들이 공부하신 만큼 공부를 많이 했으면 그만큼 풀 수 있는 게 많아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풀거나 못 풀거나 이런 식으로 다 같이 비슷하게 나와져 버리니까 컷 주변에 1차 그 컷 점수 주변에 그러니까 컷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가 아까 제가 10명을 뽑으면 1차 합격을 15명을 뽑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그 15등 한 사람의 점수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1차 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커트라인의 점수가 많이 몰려 있어요. 어느 정도로 이때 몰렸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0명을 뽑는 지역에서는 15명을 1차 합격으로 뽑는다라고 했었는데요. 18명, 17명 이런 식으로 합격을 이제 그 1차 합격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커트라인에 완전히 소수점까지 동점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난이도가 고르게 분포되지 않다 보니까 점수가 이렇게 거기 몰려가지고 좀 동점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2024학년도 임용시험부터는요, 약간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2025학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도 선생님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전화 주시고서, 선생님 저 이런 거 시험 잘 그래도 본 것 같아요. 뭐 아는 문제 많았고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서 채점해 보니까 자꾸 틀린 것 같아요. 실수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점점 약간 나는 이거를 내가 풀고 맞췄다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 조금 그게 답이 아니었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함정, 실수, 헷갈리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2025학년도 바로 이전 임용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범위가 확장되거나 이런 것들도 최근에 굉장히 지역적이거나 또 우리가 일반적인 서적, 우리 과목의 서적에서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거나 아무래도 TO가 줄어듦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좀 더 어렵게 출제를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범위를 자꾸만 이렇게 확장돼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 여기서 말하는 지역적이다라는 문제는 우리가 아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굉장히 약간 지역적인 그런 부분을 좀 골라서 많이 내셨어요. 특히 뭐 임상심리학이나 심리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CBCL이라는 검사를 선생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뭐 해석하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하셨고. 근데 거기에서도 네, 좀 이렇게 DSM 진단 척도, 그 중에서도 거기에 있는 하위 척도를 쓰라든지 선생님들이 MMPI 이런 거 잘 알고 계실 텐데 MMPI에서 뭐 타당도 척도나 임상 척도를 보통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내용 척도의 명칭을 쓰라든지 그런 식으로 굉장히 하위 척도들, 되게 세부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임상이나 심리검사 쪽에서 나왔고요. 이상심리학도 마찬가지로 보통은 우리가 이상심리학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면 주요 어떤 핵심 증상이라든지 거기서의 주요 키워드라든지 또는 기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장애를 진단함에 있어서 그 진단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또 치료법 대표적인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는데요. 이 전년도에서는 그러니까 이 진단 기준을 세세하게 다 문장들을 외우고 있는가 약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오게 됐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진단 기준 세세하게 이렇게 잘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문제들이 네,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상심리학 그 진단 기준을 스터디를 또 많이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거 계속해서 암기하고 외우고 반복하는 연습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좀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지만 사실 진단 기준이 되게 장애 종류도 많고 거기서 문장 하나 전부 다 외우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조금 지엽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점점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도 제가 난이도가 고르게 출제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이때처럼 우리 아직은 뭐 이렇게 점수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선생님들이 어렵고 그러니까 모르는 이런 게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의 약간 중간 영역이 좀 부족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뭐 동점자라든지 꼭 동점자까지는 아니라도 커트라인 주변에, 물론 우리가 일명 구름층이라 그래서 저 높은 점수에 있는 분들이 또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몇 분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좀 커트라인 쪽에 점수에 이제 많이 몰려서 경쟁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다는요, 그러니까 작년 임용시험은 쉽지 않았어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트라인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컷이 올라간 이유는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시험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물체를 한 걸까요? 아니면 그 난이도가 낮아서 선생님들이 시험을 잘 봤을까요?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올라갔다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이때 이제 막 TO가 줄었잖아요. TO가 이렇게 확 낮아지게 되면 이 중에서도 실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점으로 안타깝게 안 되시거나 아니면 1차도 잘 해서 합격을 했는데, 근데 이제 TO가 적은 상황에서 1차를 합격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잘하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차에서 안 되고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런 분들이 또 다시 더 공부해서 이제 응시를 하고 그러면서 원래도 잘했는데 더 많은 것들을 소화하고 내 걸로 만들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또 TO는 적고 이렇게 되니까 커트라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올해도 물론 또 이렇게니까 우리가 보면 TO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TO의 영향도 있고요, 문제 난이도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요즘 같은 때 이런 최근의 경향에서는 그 적체 현상에 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많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 또 적체 현상을 고려했을 때 아주 심하게 낮아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낮아지지만, 그치만 그래도 또 우리 그 고수들이 또 이렇게 작년부터 이어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크게 막 낮아지지는 않고 그 와중에도 어느 정도의 선은 유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지금 점수를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또 이제 선생님들이 2차를 아직 결과 발표도 안 났는데 막 내가 2차를 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괜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작년보다 확실히 컷은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 아직 발표 안 났는데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발표가 안 났는데 이거 듣는 자체가 지금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이제 이렇게 내년 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벌써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합격하시는 분들이, 심지어 2차까지 다 해서 최종 합격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있거든요.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지금 이거 보지 마시고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네, 2차 준비에 매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커리큘럼입니다. 제가 앞에서는 또 2027학년도 합격 전략 설명회라고 소개를 하고요. 또 이런 커리큘럼에서는 2026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오타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내년에 2026년도에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2027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2026년도에 우리가 이 커리큘럼에 따라 공부를 하고 11월에 이제 시험을 응시해서 이렇게 보는 시험이 2027년도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 그때 합격해서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리큘럼이나 이런 수업 설명을 할 때는 제가 2026년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험을 얘기할 때는 2027학년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기출문제 경향성 같은 거 설명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그 학년도를 말씀드리는 거지 그 해에 공부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2020학년도 임용시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2019년 11월에 보는 시험을 우리가 2020학년도 임용시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헷갈리지 않고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2026
연도에 제가 진행하는 강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쭉 어떻게 되냐면요. 이론 수업을 합니다. 우리 과목이 원체 많잖아요. 그 과목들도 분량이 굉장히 많고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1, 2월 강의를 들으시고 기본적으로 들으시고 뭐 3, 4월에 심화를 하거나 이게 계속 반복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뭐 기본 심화 이게 아니라 쭉 6개월 동안에 계속 진도를 나가야 합니다. 워낙에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이론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크게 보면 상반기 그리고 이렇게 묶어서 하반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이론 배운 것을 문제 푸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라고 해놨는데요. 과목별 모의고사와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요. 종합이론은 우리가 교재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6개월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지만 단과 강좌로 해서 교재 한 권에 1, 2월 강의, 3, 4월 강의, 5, 6월 강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3권 이렇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7, 8월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문제풀이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연습들을 했었습니다. 좀 단순한 것도 있고요. 조금 심화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9월 달에 모의고사를 가니까 난이도가 갑자기 너무 올라간다라든지 우리가 이 모의고사 9월에서 11월까지 10주 동안의 모의고사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11월 2주차까지 이렇게 해서 3주차 이쯤에는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10주 동안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때 계속 자꾸 실수를 너무 많이 하시거나 출제자의 의도를 벗어나서 다른 쪽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10주로도 부족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직도 실수해요. 아직도 자꾸 적용하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2024년도 커리큘럼부터는 7월부터 아예 모의고사처럼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항수가 조금 부족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작년부터 제가 추가 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과목별 모의고사고요. 요 문제들은 이전 연도에 했던 것들 중에서 뭐 주요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추려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전에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께는 좀 반복되는 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과목별 문제풀이이기 때문에 이제 과목별로 이때는 상담 이론과 실제 이런 식으로 좀 양이 많은 건 한 과목을 하게 되고요. 학습 심리학이라든지 뭐 특수화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들은 다른 과목이랑 섞어서 묶어서 하루에 2과목씩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7, 8월에 8주 동안에 하게 되는데 우리가 14과목이기 때문에 한 주에 한두 과목 정도씩 묶어서 모의고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9월에서 10월까지는 실전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는 전 과목 한 회차를 보는데 전 과목이 다 섞여서 실제 시험처럼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시기별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좀 다릅니다. 종합이론 시기에는요. 이론 공부를 할 때에는 선생님들이 그것도 복습하기 어려워요 라고 하시지만 이때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하반기 가서 정말 선생님도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론할 때에는 진도 나간 것들을 꼼꼼하게 복습을 하셔야 돼요. 교재로 꼼꼼하게 보시고요. 이렇게 요약된 걸로만 보거나 그러지 마시고 계속 교재로 보셔야지 좀 더 이해도 깊어지게 되니까 네, 반드시 그 주차에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뭐 누적 복습이나 이런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복습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때 일단 꼼꼼하게 봐야 한다는 거, 책을 꼼꼼하게 봐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시기에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교재로 공부하셔야 하고요. 제가 마인드맵 자료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구조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유튜브로 복습반 하거나 이런 것도 뒤에서 안내해드리겠지만 계속 반복을 하고 큰 틀에서 공부를 자꾸 하시다 보면 구조화가 되기도 하지만 구조화를
조금 더 수월하게 도와드리는 거죠, 저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반드시 구조화도 이때 틀을 잡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구조화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세세한 거 하나하나 자꾸만 외우려고 하다 보면 큰 틀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럼 내가 이 문장을 완벽하게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에 나왔는지, 저 학자가 한 건지, 저 이론에 나왔는지, 심지어 과목조차도 헷갈리게 돼서 제가 물어보는데 다른 것에 대한 정의를 완벽하게 여기에다 쓰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구조화 자체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구조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교재 중심으로 읽으면서 구조화하는 게 상반기에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 모의고사 할 때는요. 과목별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목별로 공부를 하게 될 때 그래도 상반기에 비해서는 양이 많아요. 속도를 더 내셔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때도 교재로 해서 보시고 이때 키워드 위주로 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쓰지 못하더라도 모의고사 풀면서 문제의 감을 살살 익히면서 거기서 내가 키워드를 잘 찾아서 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키워드는요, 선생님들이 쓰실 때에도 중요하지만 키워드를 알아야 문제에서 명칭을 써라라고 했을 때 그 명칭에 대한 개념의 키워드를 알아야지 제대로 된 개념을 찾아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때는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정말로 인출도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우리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실수를 사실 이거 너무 연습 이렇게까지 한다고 싶을 수 있지만요. 마지막까지도 계속 저 이거 놓쳤어요. 제가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자꾸 다른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거를 보지 못했어요. 이런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근데 이때 해야 되는 공부는요. 전 과목을 한 주에 하게 돼요. 우리 책이 되게 두껍고요. 3권의 기본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를 매주 이렇게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어떤 그 회독 스케줄을 짜드리기는 하는데 꼭 그대로는 안 가셔도 되지만 어쨌거나 이때는 속도를 내면서 읽어야 합니다. 천천히 원래 보던 속도로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회독을 여러 번 하지 못하고 끝나버려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때는 좀 속독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전의 감각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시기별로 약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방법이 다르고요.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우리가 또 이제 교육학을 한번 같이 하기도 해요. 교육학까지 해서 실전처럼 정말 연습을 해보는 날도 있으니까요. 네, 그때 또 다시 그 시기가 되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강의 구성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쪽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특강이나 복습반이나 이런 부분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1차에서의 특강을 하는 거고요. 좀 한시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2차 면접 준비하는 게 있는데 그건 또 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특강은요. 기출 분석 특강이 있고요. 서브노트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출 분석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제가 2020학년도부터 지금 현재 시험 보는 유형과 같은 유형으로 출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보는 게 되게 그거를 연도별로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전 거는 굳이 연도별로 푼다기보다는 과목별로 해보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20학년도 이후에 나오는 거는 진짜 내가 모의고사다, 시험이다 생각하고 연도별로 풀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2019학년도 임용시험까지는요. 과목별로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이렇게 문제에서 보셨을 때 이거는 좀 문항이 별로 이렇게 부족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거 왜 최신 문제가 없어요? 작년에 뭐 나왔는데 그거 왜 없어요? 이런 거 많이 질문하시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2020학년도부터는요. 뒤에 연도별로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요. 제가 정말 선생님들이 꼭 이 문제를 모의고사처럼 진짜 사실 모의고사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가 모의고사를 만드는 자체도 기출을 분석해서 흐름을 파악하고 경향을 분석해서 문제를 내는 건데 이게 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연도별로 풀어보는 거. 그래서 네, 과목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우리가 연습을 해보게 되고요. 문제 해설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서브노트 특강이 있습니다. 자, 서브노트 파일을 매주 드리게 돼요.
그 주차에 진도 나가게 되면 약간 요약돼 가지고 제가 파일로 제공을 해 드립니다. 네, 물론 직강으로 오시면 자료로 인쇄해서 나눠 드려요. 그래서 그걸로 압축된 강의를 촬영을 합니다. 교재가 개정될 때마다 촬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교재를 개정하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6학년도 임용시험 2025년도에 하는 커리큘럼 할 때 교재가 개정이 됐었기 때문에 2026년도 커리큘럼에서는 개정되지 않은 2025년에 썼던 교재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도 틀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때 했던 강의를 2월 이후에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좋은 게 전 과목이 일단 다 서브노트로 제가 강의를 특강을 해드렸고요. 기간이 이렇게 뭐 단과처럼 짧지 않고 시험 1차 시험일까지 기간이 제공이 될 거고요. 배수 제한이 없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뭐 1.5배수, 2배수 이런 게 아니라 학원에서 아마 한 10배수 정도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부족하면 학원에 말씀하시면 더 배수를 넣어 드릴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반복해서 보시라는 거고요. 굳이 내가 이렇게 일단 처음에는 강의를 들으면서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뭐 이동하면서 계속 틀어놓으시고 집에서 다른 거 하면서도 계속 틀어놓으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끼지 말고 계속 들으시라고 배수 신경 쓰지 않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암기도 되고 구조화도 되라고 이렇게 특강을 한 거를 올려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튜브 복습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상반기에만 해요. 왜냐하면 배운 내용, 이론 배우면 그 주차를 다음 주에 복습하는 거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거를 제가 약간 퀴즈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퀴즈로 드려요. 지루하지도 않고 또 우리 배운 거 이해할 수 있게. 근데 유튜브 복습반에 대해서는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강의 특징입니다. 자, 수업 자료는요, 매주 복습 테스트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주차에 공부를 하면요, 그거를 가볍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을 2주차 시작할 때 선생님들이 오셔서 풀어보고, 그리고 제가 그거 같이 답 맞춰보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간혹 가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나 헷갈리는 것들 이렇게 문제로 내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짚어드리면서 네,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마인드맵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조도라고 보시면 돼요. 구조화할 수 있게 눈으로 딱딱딱 한눈에 보일 수 있게 정리해 드리는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충 프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 프린트를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서브노트 특강도 촬영하고 뭐 유튜브 라이브에다 기출에다 뭐 여러 가지를 한 번에 같이 하면서 작년에 교재 개정도 들어가다 보니 사실상 좀 제가 원래의 계획보다는 보충 자료가 많이 나가진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요, 교재 개정도 하지 않고 또 서브노트나 기출 특강을 작년 거를 이렇게 올려드릴 거거든요. 기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신 기출을 연도별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본 임용시험 기출만 제가 따로 추가적으로 해드리면 모든 문제들을 다 이제 선생님들이 강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선생님들이 원하실 때 좀 더 미리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부분은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에너지를 이제 내용을 좀 더 확장하는 데 더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충 프린트가 꽤 나갈 거예요. 어떤 거는 아예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통째로 나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부분적으로 이 이론에서 교재에 있지만 부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브노트 파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서브노트 특강 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유튜브 복습반도 한다고 했는데요. 이 서브노트 특강이나 유튜브 복습반은 다 수업 시간에 드리는 서브노트 파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빈칸 PDF 포함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복습 테스트, 마인드맵, 보충 자료, 그리고 서브노트 이런 것들은 전부 직강으로 오시는 분들은 다 인쇄를 해드려요. 그런데 빈칸 PDF 같은 경우에는 서브노트인데 제가 똑같은 자료지만 여기서 빈칸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가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활용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거는 파일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 그 자료들이 매주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 직강 PDF 추가 제공이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직강 선생님들도 이렇게 현장 강의로 오시게 되면 프린트를 제가 드리기 때문에 파일로 이제 못 받는 걸 아쉬워할 수가 있는데, 요새는 워낙에 네, 또 태블릿으로 복습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직강에 오시는 분들도 다 자료 다운받아서 할 수 있게 PDF 파일 인강 선생님들과 똑같이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 샘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마인드맵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샘플 자료들은 어떤 특정 부분을 제가 뭐 선별해서 보여드린다라기보다는 1주차에 나가고 가장 앞부분에 있는 부분들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 1월 달에 이상심리학부터 원래 수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상심리학에 대한 내용들이 이쪽에 이제 이렇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불안 장애가 있으면 하위 장애들이 이제 이렇게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증상, 네, 원인, 치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서브노트 보여드릴게요. 네, 서브노트는 네, 교재 내용을 좀 더 요약해서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요약된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별로 없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시거나 이럴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로 반드시 복습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서브노트로 정리하고 보더라도 서브노트만 보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서브노트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 제가 빈칸 서브노트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파일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핵심 키워드들 빈칸으로 가려놨습니다. 근데 이걸로 인쇄해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제가 파일을 다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활용해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수업 시간에 제가 선생님들께 쭉 설명을 드리면서 서브노트로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해드려요. 수업 중에. 그리고 설명 드린 다음에 키워드를 이렇게 가리면서 합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키워드를 가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정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업 중에 이렇게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지루하지도 않으면서 더 집중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맞추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런 방법으로 태블릿 PC가 있으시니까 선생님들이 있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굳이 빈칸 서브노트를 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 가리면서 하시는 방법도 제가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책을 읽다 보면 집중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아무 단어에나 밑줄을 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중요한 단어를 할 거지 여기서 정신분석 입장이라고 하면 여기서 뭐 입장에 이렇게 가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게 중요한지 생각하면서 키워드를 통계적, 개인적, 문화적, 기능적 내가 생각하면서 이걸 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걸 지우면서 여기 뭐였더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굳이 정답이 뭐였는지 따로 찾아서 답을 맞춰보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빈칸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는 답을 나중에 하면서 생각 안 나면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태블릿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리면서 지우면서 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에 복습 테스트 드린다고 했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뭐 진단명을 쓴다든지 간단하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뭐 사례 같은 식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뭐 구조화가 되었는지 문제를 내거나 좀 이런 식으로 약간 더 대화식으로 우리 시험에 가깝게 문제를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복습 테스트는 이런 정도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의 정답은 제가 서브노트 뒤에다가 수록해 놓고요. 수업 중에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보충 프린트는요.
우리가 처음에 보충 프린트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페이지를 써놓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그 교재 54페이지에 있는 내용에서 좀 더 추가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C부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 B까지 교재에 있는데 내용을 조금 더 넣고 싶을 때 이렇게 제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더 아예 이론을 넣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 정리가 조금 번거로우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차곡차곡 정리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정리하는 방법은요, 제가 개강일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까지 해서 우리 수업 자료들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함께하는 복습이라고 해놨어요. 물론 복습을 하시는 건 선생님들이죠. 선생님들인데 혼자 하면은 너무 막연하고 이 책을 한 번 읽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2번 읽고 3번 읽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일단 복습을 강의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책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다시 또 복습을 하는 거예요. 서브노트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실 수도 있고요. 또 라이브 복습인데 이 유튜브가 그냥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게 아니라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함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들 참여해 보시면 아마 느낄 거예요. 저 요거 또 뒤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상반기 동안에 매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 중심의 강의인데 선생님들께 진짜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이 어렵지 않다. 그래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과목인데 들으면서 정말 많이 이해했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일단은요, 어렵게 표현하는 자체를 제가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 어렵게 쓰여진 문장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시 쉽게 표현을 해서 좀 쉬운 말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드리고요. 예시나 퀴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도 퀴즈를 조금씩 내기도 하지만 수업 중에는 예를 들면 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복습 테스트도 있지만 복습반에서 이론 넘어갈 때마다 제가 관련된 퀴즈를 내거든요. 선생님들이 같이 실시간으로 맞출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만 제가 좀 더 쉽게 표현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예를 든 거에서 한 번 더 선생님들이 개념을 짚고 넘어갈 수 있고요. 퀴즈를 하게 되면 내가 개념을 들었을 때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퀴즈를 풀 때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좀 애매하거나 모호하게 이렇게 섞이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퀴즈를 풀면서 확실하게 구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선생님들이 복습반을 제가 이제 라이브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틀린 내용이 제가 확인이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내용을 틀리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뭐랑 헷갈렸는지 왜 헷갈린지 그거 구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예시, 퀴즈 이런 것들로 또 한 번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모의고사인데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질문 게시판이 있습니다. 카페에. 그래서 그 회차마다 제가 질문 게시판을 올려놔요. 그럼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시죠. 물론 해설 강의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헷갈린다든지 문제를 받고 정답을 봤는데 나는 정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A라고 생각하는데 왜 답이 B가 되지? 라고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질문 게시판에 남기시면 제가 수업 전에도 선생님들이 해설집 보자마자 올리시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해설 강의 들어가기 전에 확인을 해서 해설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들 많이 틀리거나 질문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해설 강의 시간에 안 된 거는 제가 글로 다시 그 이후에 남기시면 답변을 드려요. 근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질문, 개념에 대한 질문 이런 거는 조교 선생님들도 이제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리는데 모의고사는 답을 봤는데도 이게 헷갈려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의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개념이 약간 이제 애매하게 느껴지시거나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이 모의고사 질문 게시판은 조교 선생님 도움 없이 제가 전부 다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고요. 모의고사에서 이제 우리 직강 선생님들은 4회 그리고 인강 선생님들은 2회에 채점을 제가 해드리게 되는데 그때 그 결과로 선생님들 각자의 개별 성적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100분위 점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평균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점수 분포도 제가 카페로 공지를 합니다. 예를 들면 30점에서 40점 사이는 몇 퍼센트가 차지하고 있고 40에서 50점 사이는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분포를 제가 표로 해가지고 카페에다가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문항별 난이도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인데 다 많은 사람들이 틀렸는데 나는 이거 맞췄다라는 것도 이 문항별 난이도 그 점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항별 평균 점수예요. 선생님들이 1번 문제, 2번 문제 여기에서 점수가 평균적으로 몇 점인지 이런 것들도 성적표에 다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카페에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나는 남들이 다 못 맞추는 지엽적인 거는 맞췄는데 남들이 다 맞추는 걸 나는 놓쳤네? 이러면 사실 중요한 부분에서 좀 놓치는 게 많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본적인 걸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복습반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셔서 좀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제가 수요일 저녁에 했었어요. 네, 뭐 다음 주 강의를 준비하는데 목요일, 금요일이 되면 제가 좀 더 그때 저녁에 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월요일, 화요일에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인강 선생님들이 강의를 다 듣지 못하거나 혹은 복습을 이렇게 책을 보지 못한 상태로 참여를 한다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하루만 뒤로 미뤄가지고요. 목요일 저녁에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수요일 아니고 목요일이고요. 저녁 10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배운 내용을 같이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하게 된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요. 저도 한 번도 늦거나 빠지지 않고요. 네, 복습반에 매주 참여했어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만 선생님들 복습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주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했었어요. 우리는 이제 목요일 저녁에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요거는 화면 일부를 캡처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빈칸을 가리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뭐 설명을 드리지만 이 빈칸 가리는 거를 여기서 쓰신다라기보다는 여기서 보통 선생님들이 채팅으로 하시는 거는 제가 말로 퀴즈를 드려요. 글로 퀴즈 내거나 이런 거는 복습 테스트가 아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듣기만 하면 지로 하기도 하고 내가 배운 거를 잘 이해했는지 확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사례를 들어서라든지 이런 상황인데 이건 무슨 장애냐 아니면 이거는 어떤 기법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뭐 제가 뭐 이론 넘어갈 때마다 네, 막간을 이용해서 퀴즈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거는 실명으로 안 하셔도 되거든요. 실명으로 지금 다 안 하고 어떤 뭐 원하는 닉네임으로 하시면 돼요. 왜냐면 실명으로 하라 그러면 틀릴까 봐 제대로 하기 좀 민망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실명으로 하지 않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퀴즈를 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답을 이렇게 채팅으로 쓰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제가 선생님들이 많이 틀리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왜 헷갈리신 것 같다라든지 이거 틀린 것과 원래 정답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반복을 많이 하고 유튜브로도 복습하죠. 서브노트 특강도 있었죠.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막 빈칸 가려가면서 다시 내용 정리해드리죠. 이러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비교적 굉장히 많이 잘 하시는 편이에요. 잘 이해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암기, 구조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잘 나중에 이제 물론 시간은 걸리지만 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샘플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 하고요. 60분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60분이 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선생님들이 피곤한 시간이기 때문에 60분 안 넘기려고 하는데 선생님들 근데 넘어가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제가 계속 퀴즈를 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아서 채팅도 참여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즐겁게 참여를 많이 하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요, 지금 수강생 대상으로 제가 링크를 공유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복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영상을 올리지는 않고요. 카페에 선생님들만 볼 수 있는 그 정회원만 볼 수 있는 그 복습반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매주 링크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만 링크를 공유해서 보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면요.
배운 내용이 막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막 이렇게 복잡하고 섞이는 느낌이 들고 이럴 텐데,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 나면 복잡한 내용이 좀 정리가 되고요. 중요한 내용, 제가 또 한번 강조하고 퀴즈 내고 이런 것들이 더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비타민 광고에서 보면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을 뭐 비교해 보라고 차이를 느껴보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게 있었는데요.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복습반에 참여를 했을 때에 나한테 남아있는 것과 복습반을 안 하고 넘어가고 나서 그 다음 주로 넘어갔을 때 그때 숙지되고 나한테 이제 남아있는 기억들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도 되고 핵심이 파악되고요. 실시간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그냥 서브노트 강의도 있기는 해요. 내용은 둘 다 서브노트로 하기 때문에 유사합니다. 비슷해요. 큰 차이는 없지만 그냥 서브노트 강의 이렇게 듣는 것과 제가 실시간으로 함께 하면서 퀴즈 내고 선생님들 답변 확인하면서 답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함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지금 설명회 촬영을 하는 것과 다르게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제가 혼자서 하고 있지만 선생님들이 막 채팅으로 같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나 직강 선생님들보다 인강 선생님들이 되게 혼자 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퀴즈 풀면서 선생님들도 헷갈리는 내용 확인하고요. 저도 선생님들이 이거를 또 어려워하셨구나.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어려울 거라고 제가 예상하고 내는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좀 난이도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틀리는 부분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확인을 하시지만 저도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내가 다시 설명드려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파악하면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하지만 그 다음에 바로 업로드가 돼요. 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불참하시더라도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거나 대학원 수업 때문에 실시간 못 하시더라도 다시 나중에도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유튜브기 때문에 배수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복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브노트 강의랑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일단 여기서는 라이브로 진행된다는 거, 그리고 퀴즈가 있다는 거, 이런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서브노트는 여기에서 내용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유튜브 강의에서 단점이 뭐가 있냐면요. 광고가 나가요. 이 광고를 제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뭐 수익 설정을 해놓은 것도 아닌데 선생님들이 이제 광고 거슬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 같이 할 때는 퀴즈가 나오는 게 좋아요. 같이 하면서 재미도 있고 확인도 하고. 근데 이게 계속 반복할 때에는 광고 때문에 끊기고 그냥 이론을 계속 일단은 이제 다 했기 때문에 반복만 하고 싶은데 퀴즈 때문에 흐름이 끊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이걸로 처음에 하시다가 나중에 서브노트로만 반복하시면 광고도 없고 퀴즈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론만 쭉 반복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반복하실 수 있고요. 서브노트도 여러 번 반복해서 서브노트 특강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거,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아까 제가 1차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2차도 특강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한시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굳이 특강으로 아까 설명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11월에 이제 임용 시험을 보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합격자 특강을요, 12월 초쯤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저 합격하신 선생님들께서 두 분이나 많게는 세 분. 근데 세 분으로 하니까 선생님들이 좀 지루해 하셔서 잘 하시는 야무진 선생님 두 분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올해는 이제 두 분으로 일단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고 또 어떤 식으로 시험을 받고 또 복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질문도 받아주시고 하거든요. 멀리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줌으로 합니다. 네, 줌으로 하고 이렇게 합격자 특강을 12월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말에 1차 결과가 발표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차 결과가 나오면 합격하신 분들, 왜냐면 이거는 제가 한 번씩 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다 할 수 없어서 합격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1월 달에
줌 모의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면식 조를 짜가지고 하는데요. 조는 제가 같은 지역으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지역이나 같은 급간이 되면 아이디어가 실제로 섞여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면접관에게 면접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을 다르게 편성을 해서 조를 편성하고요. 제가 모의고사처럼 이것도 2차 문제를 내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실제 2차에서는요. 면접관들이 있으면 선생님 혼자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우리 줌으로 할 때는요. 4분 정도 제가 조를 짜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답변하는 거를 듣는 게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리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표정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분은 계속 밑에만 보고 있네. 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생님들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다르게 해서 조를 편성하고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 실제 그 문제처럼 문제를 드리고 또 개별적인 피드백을 드리고 하는 것이 이제 1차 합격자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12월에 하는 합격자 특강은 당연히 전체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직강과 인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둘 다 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은 체력이 너무 약하시면 직강 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상황이나 성향에 따라 선택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상황이 일단 거리가 너무 멀고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너무 부족하거나 뭐 주말에 뭐 아이를 이렇게 봐줄 사람이 없거나 이러면 어쩔 수가 없죠. 오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오히려 육아를 하는데 또 뭐 배우자분이 이제 뭐 아이를 케어를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때는 오히려 집에 있으면 주말을 날리게 돼요. 이렇게 뭐 남편이 이렇게 막 아이를 봐준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신경 쓰여서 뭔가 하게 되고 공부를 놓치게 되고 이도저도 아닌 것처럼 하게 되고 서로 막 스트레스 받게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어차피 봐준다고 하면 미안하다라고 하고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가시는 거 그런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육아를 하지만 아이를 봐줄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오히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직강 오면 굉장히 피곤해요. 피곤해서 오히려 나는 일을 하니까 인강을 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밀려요 강의가. 피곤해서 주말에 자꾸 미루게 되고 평일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퇴근하고 힘들고 이렇게 해서 미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을 하시더라도 너무 멀지 않으면 직강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향이라고 했는데요. 공부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학습 유형이라든지 나는 그냥 굳이 직강에 와서 뭐 이렇게 직접 듣지 않아도 인강으로 해도 내가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다. 인강으로 하면요. 선생님들이 제 수업을 좀 더 빠르게 배속해서 들으시거든요. 뭐 1.4배속, 1.4배속, 5배속 이런 식으로도 많이 들으시기도 하고요. 또 내가 깜빡 졸았다 그럼 다시 그 부분 돌아가서 들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오가는 시간 그리고 오가는 어떤 또 KTX 타고도 막 오시는데 교통비 그리고 뭐 식비 이런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또 몸도 체력도 힘들기도 하고 그런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없이 내가 자유롭게 집에서 듣고 싶을 때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인강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시면 인강 하셔도 괜찮아요. 뭐 온다 그래서 내용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수업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로 수강하신다 그래서 불리하진 않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밀리는 분들보다 훨씬 비율이 적어요. 인강으로 하시게 되면 강의를 밀리게 되거나 아니면 제가 좀 더 반복하고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좀 약간 스킵하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띄엄띄엄 듣게 되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밀리고 또 밀리다 보면은 점점 이렇게 나버리게 되고 이런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강으로 나 잘할 자신 있는데 그러면 해보시고요. 조금씩 밀리기 시작한다. 그럼 그거를 따라잡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냥 그때부터라도 얼른 직강으로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들이 직강 오셨을 때 말씀하시는 게 인강에서 듣는 것과 직강에서 듣는 것에 그 흡수되는 게 다르다라고 그러시거든요. 훨씬 집중이 잘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비교를 해보셔도 되고요. 저는 인강으로 계속 듣고 있는데 근데 직강이 고민돼요 하시면 저한테 뭐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고 언제 몇 주 차에 한 번만 직강 가서 들어보면 안 될까요? 라고 미리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학원이랑 조교쌤께 미리 말씀을 드려서 그때 한번 오셔서 직관 경험을 해보실 수 있게도 준비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을지 처음 고민되시면 그렇게 방법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스터디인데요. 스터디 직강 오시면 조를 짜드려요. 인강 선생님들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제가 조를 직접 짜드리기는. 왜냐면 직강에서도 이런저런 거를 고려해서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나오시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인강 선생님들까지는 제가 잘 얼굴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조를 이렇게 짜서 제가 뭔가 이끌어가는 거는 쉽지 않고요. 직강으로 이제 스터디를 정말 현장 와서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직강 오셔서 스터디를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조를 편성해 드리고요. 2주 간격으로 스터디를 한번 쭉 돌아요. 한 주는 상담을 하고요. 한 주는 스터디를 돕니다. 네. 왜냐면 수업이 끝나고 질문을 받아야 되죠. 질문 받고 또 그렇게 하자면은 뭐 스터디 돌고 상담하고 이러면 선생님들이 다 네, 막 가시려고 그래가지고 격주로 스터디 점검과 그리고 상담을 격주로 하니까요. 네, 스터디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장 독립형이고 굳이 나는 스터디를 할 때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고 난 혼자서도 이렇게 집중 잘 되는데 뭐 왠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스터디 없이도 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되면 장의존형이라든지 자꾸 나 혼자서 공부를 안 하게 되는데 스터디하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이 부분 공부해오자 라고 하는 책임감 때문에라도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혼자 잘 안 되기 때문에 스터디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누적 복습이라는 거는요. 1주차에 배웠고 그거 당연히 복습을 해야 되겠죠? 2주차 수업하기 전에. 근데 2주차 수업하고 3주차 할 때 1주차 것도 보고 2주차 것도 보는 거죠. 4주차를 수업했으면은 1, 2, 3주차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누적해서 앞에 거부터 쭉 보는 거라서 우리가 누적 복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누적 복습이요. 안 하면 하반기에 가서 좀 힘들어요. 물론 지금 이번 주 배운 거 하기도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누적 복습을 내가 지난주 거를 보기가 정 어렵다라고 하시면 복습반이나 서브노트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그거 빠르게 해서 보면은요, 1시간도 안 걸리고요. 금방 끝나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지난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거는 꼼꼼하게 하시고 지지난주 거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모든 주차를 이렇게 다 이렇게 서브노트를 볼 수 없지만 대신에 계속 이게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5주차를 한다라고 하면 이미 1주차 거는 제가 1주차 때 했죠. 2주차 때도 하고 3주차 때도 하고 계속 얘가 반복됐기 때문에 금방 스르륵만 넘겨도 되거든요. 그래서 누적 복습은 정말 가볍게 하셔야 돼요. 지난주 거는 조금 천천히 보더라도 지지난주와 이렇게 더 오래된 거는 쓱쓱쓱 넘기셔도 돼요. 근데 그 쓱쓱쓱 넘기는 거를 한 것과 안 한 거는 다르기 때문에 빠르게라도, 그러니까 하루 매일매일이 아니라 정말 일주일에 2시간만이라도 네, 누적 복습을 쭉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구성이에요. 교재는요, 일단 상반기에 이론서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출문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은 문제편, 그리고 해설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편이 이제 과목별 모의고사가 있고, 뒤에 이제 연도별 모의고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루시아의 요약노트라고 해서 시험장에 들고 가시는 건데,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뭐 서브노트 들고 가는 게 편하거나 교재가 들고 가는 게 편하거나 이러면 굳이 안 구입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필요하신 분들만 하시면 되고요. 요약자료는 필수는 아닙니다. 얘네들을 좀 보여드리면요. 일단 교재 샘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교재는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상심리학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네, 교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지. 네, 이렇게. 요런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요렇게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쭉 문제 몇백 페이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설 나오게 되면 이렇게 답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해설 이제 내용들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요약 노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글씨가 좀 작죠. 이건 시험장에서 최대한 한 페이지에 많은 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시험장에서 쉬는 시간이나 당일 아침에 막 이렇게 시험장에서 보는 걸 왜 이렇게 드리고 있냐면요. 시험장에서 보는 거는 그 선생님들이 PDF 파일을 그 태블릿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전자기기를 다 제출하기 때문에 종이로 된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책이 너무 무겁고 이러면 좀 간단하게 보시라고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샘플도 뭐 서브노트나 복습 테스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구조화나 이런 것들은 PDF 파일로 제공이 가능하지만 지금 보여드린 이론서나 기출문제집이나 이 요약 자료는 파일로 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출판사를 통해서 들어간 거는 저작권 때문에 우리 출판사의 저작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파일로 드릴 수는 없고요. 요거는 이제 이런 거는 필요에 따라서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교재랑 기출문제는 초수 선생님들은 반드시 기출문제집이 필요하고요. N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다 되어 있다라고 하면 올해 거는 제가 문제랑 파일을 수강생에 한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작년까지의 문제들이 다 있으시다라고 하면 따로 구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책을 조금 보여드리면 네, 우리 이론 책들이요. 네, 이렇게 표지 이렇게 된 거 사셔야 돼요. 예전 거 말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1권, 2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기출 문제집도 꽤 두꺼워요. 네, 기출 문제집 이렇게 문제 해설 아까 파일 보여드린 것처럼 되어 있고요. 그다음 요약 노트는 보시면 이제 제가 이름을 루시아의 시간을 아끼는 요약 노트라고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루시아의 요약 노트예요. 루시아의 시간을 아끼는 루시아 요약 노트 이렇게 해놨고 아까 내지는 지금 화면으로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좀 글씨가 이렇게 빽빽하고요. 얘는 145페이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압축을 많이 한 거예요. 쉬는 시간에 이렇게 막 빠르게 보시라고. 그래서 요것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수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내용이 확장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내용이 확장됨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이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는 이전에 헷갈렸던 것들을 좀 더 내가 제대로 깊이 이해하고 싶거나 이전 연도에 모의고사 점수 자체가 잘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제대로 이해나 적용이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재수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점수도 잘 나왔고 이론도 많이 알고 있고 모의고사 점수도 높았고 근데 실력이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TO가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독학하고요. 선생님들 전공책으로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의지력이 약하신 분들, 내가 이번 주에 얼만큼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지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걸 못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계속 밀리다가 이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실력을 떠나서 내가 독학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다. 즉, 의지력이 약하다라고 하면 뭔가를 새로 배운다는 것보다 이 페이스를 계속 유지해가고 공부를 하는 수단으로서라도 강의를 듣는 게 좋아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성적도 잘 나왔고 그리고 나는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네, 전공 그런 서적 같은 것들을 보면서 기존에 배웠던 거, 기존 제 책으로 공부하셨던 거에다가 뭐 더 확장을 하고 싶다. 근데 확장하고 싶으면 뭐 책을 보면서 하셔도 좋은데 그럼 나는 의지력이 약한 사람인가 강한 사람인가 라는 게 궁금하다. 그리고 나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나 이러면요. 선생님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재수강 고민이 되시는 분이라면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세요. 네, 계획을 세워서 해보시고 나 잘 지켜오면서 일주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안 하셔도 되고요. 네, 혼자 이렇게 계획 세워서 쭉 해나가시면 되고요. 일주일 계획을 세웠는데 자꾸 이렇게 밀리고 못하고 미루고 이렇게 되면은 재수강 하시는 것이 좋고요. 오히려 네, 이전에 내가 잘했다고 하더라도 직강으로 오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의지력이 약하신 분들은 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도 안 밀리고 라이브 복습반도 또 다시 참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는 네,
우리가 2년마다 개정한다 그랬었고 올해는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재수강하시게 되면 책을 다시 구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네, 자료 이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좀 전에 제가 이전에 점수가 잘 나왔으면 뭐 전공 책을 보거나 하면서 확장하셔도 돼요라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스터디하면서 막 다른 어떤 자료들도 막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가지고 계신 어떤 뭐 진짜 전공 책이나 다른 걸로 확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일단 앞에서 계속 제가 앞에 단서가 뭐냐면 점수가 잘 나오는 상태에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제 이론에 대해서 잘 파악이 됐고 퀴즈 복습반 이런 것도 잘 맞추고 막 이렇게 스터디할 때 내가 인출이나 개념 설명 같은 게 키워드도 잘 나오고 잘 되고 있으면 그러면 확장을 하셔도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자꾸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요. 중요한 거에서 많이 놓치게 돼요.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 보고 나서 그 결과에서 점수를 받는 부분은 지엽적인 거가 아니라 알고 있는 거에서 잘 맞추는 거. 그래서 합격도 하시고요. 항상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해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수석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수석도 있고요. 차석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본 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2025학년도 임용시험에도 2024학년도 임용시험에도 그렇게 뭐 컷이 높고 TU가 적고 이런 상황에서도요. 정말 초수임에도 불구하고 수석하거나 이런 선생님들이 계속 있었어요. 항상 있어요. 올해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만. 그래서 그런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중요한 거에서 일단 놓치지 않는 거 이런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들이 너무 간과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인 거를 자꾸 이렇게 간과하고 어려운 걸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걸 하고 나서 채워가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말리지 않습니다. 네, 잘해서 더 이렇게 보완하는데 나쁠 거 없죠. 근데 이게 안 된 상태로 자꾸 다른 거를 추가하려고 그러면 흐지부지 이도저도 안 돼서 정말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카페에 상담 게시판이 있어요. 상담 게시판은 수강하시지 않아도 네, 뭐 준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상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상담 게시판에 하시고요. 그리고 간단한 상담 내용과 성함 연락처 전화 상담 원하시면 글로 원하면 글로 해달라고 하시고요. 아니면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고 그때 이제 개인정보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그 스텝만 보기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강 선생님들은요. 제가 수업 끝나고 그리고 질문 받고 나서 개인 상담, 격주 간격으로 스터디와 상담, 격주 간격으로 하니까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개강은요. 1월 첫째 주 토요일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 수업이 5시에서 6시 사이에 마치게 되는데요. 개강 날은 네, 4시 정도. 처음이라서 오랜만에 막 앉아있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끝내도록 할 거고요. 네, 우리 10시에 시작합니다. 토요일 10시에. 강의실은 안내 문자로 공지가 다 되니까 그렇게 보고 오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강의 직강과 인강이죠. 네, 현장으로 강의하는 직강은요. 매주 토요일에 10시에 시작을 하게 되고요. 조금 더 먼저 오셔야 돼요. 9시 30분에서 40분 정도에 오셔가지고요. 2주차 때는 이쯤 먼저 한 2, 30분 오셔서 복습 테스트 풀어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복습 테스트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면 책 보고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복습 테스트 저랑 같이 함께 제가 강의로 답 맞추면서 10시에 그렇게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6시에 끝나는 걸로 했는데요. 양이 좀 이렇게 확장하면서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자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들이 6시까지 있는 거 막 힘들다고 하셔요. 그래서 5시에서 6시 사이에 끝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5시라고 했는데 그거 넘기면 선생님들이 표정으로 눈치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아예 6시에 끝나는 걸로 정해놓고요. 네, 5시 좀 넘어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상반기고요. 하반기는 또 문제를 풀고 오후에 해설 강의하고 이렇게 되면서 시간표가 좀 달라지는데 그건 그때 가서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은요, 매주 일요일에 강의와 자료가 업로드 됩니다. 낮 12시 이전에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그걸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네. 네이버 카페 그리고 유튜브 채널 이렇게 있으니까 들어와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 보시면 되고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회원은 우리 강의를 수강 신청하신 이후에 정회원으로 등업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닉네임 실명으로 하면서 수강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정회원으로 등업을 해드리면 모든 게시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뭐 질문 게시판도 다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복습방 같은 거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준회원 같은 경우에는 공지사항이나 또 합격 수기 같은 거 볼 수 있고요. 상담 게시판 이거는 준회원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인데요. 유튜브 채널은 사실 영상을 그렇게 뭐 올려놓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복습반도 정회원이 되고 그 링크를 타고 가야지만 각각의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여기 해놓은 거는 이제 라이브 복습반 영상 어떤 식으로 하는지 샘플 영상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바코드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냥 들어가면 제 채널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서 라이브 탭이 있어요. 라이브 탭을 보시면 샘플 영상 첫째 주 거 하나 샘플 영상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보충으로 제가 혹시 유튜브로 강의를 하게 되거나 그렇게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복습반 샘플 강의 외에 2주차부터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카페를 통해서 링크로 수강생 전용 게시판 볼 수 있는 곳에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마지막 보시면 아까 시작에도 써놨는데요. 2027 런앤런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올해 학원의 어떤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뭐 요새 막 마라톤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긴 여정이거든요.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가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제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드리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년 2026년도에 우리 선생님들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